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다 돌면서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낸 건 다른 버터류도 많이 추천드리고 하는데, 체중 감량을 하시거나 건강상의 이점을 보고 싶으시거나 하는 모든 어떤 목적이 있으시던 간에 버터들 중에서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만성피로가 사라지고 체중 감량하시는데 되게 쉬워지는 효과를 누리게 돼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요리할 때 그러면 버터 많이 넣어서 해도 되나요? 다이어트 할 때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된다. 뭐 대신에? 채소 대신에. 제가 고기 외에 기버터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 버터, 동물성 지방을 완전히 모아놓은, 그리고 다른 버터류도 많이 추천드리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부터 말씀드리면, 버터류는 단백질이 많이 없죠. 그 붉은 육류들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면 육고기니까. 그런데 그 육고기를 드시다가 이 속이 불편한 경우가 가끔 생겨요. 왜냐면 단백질 대사가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거나 하면 속이 불편해져요. 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가 따로 있고,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가 따로 있고, 탄수화물 소화하는 효소가 다 따로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평소에 단백질을 많이 안 먹어왔고, 특히 고기 단백질, 소화시키기 어려운 단백질 분해 소화 효소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백질을 조금 줄이고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들을 많이 드셔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소고기에서는 우삼겹, 돼지고기에서는 삼겹살,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내가 고기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해. 그런 분들께서는 양질의 지방만 따로 빼놓은 버터류를 드셔주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요. 그 버터들 중에서도 기버터, 일반 버터 있잖아요. 그 버터에서 유당, 우리 몸에서 당분 역할을 하는 좋지 못한, 우리 몸에 해로운 유당이라는 거를 완전히 다 날려보내고, 이 버터에도 소량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 카제인 단백질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제거를 해낸 게 완전히 순수 100% 정제 버터, 기버터이거든요. 내가 그냥 버터를 먹었는데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카제인, 우유 같은 거에 알러지가 있어. 그런 분들은 기버터를 권장드리면 대부분 속 편해 하시고 건강상의 이점을 많이 누리시기 때문에 기버터를 많이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기버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배 고플 때마다 수시로 드셔주시면 돼요. 이 지방이 어떤 물질인지 이해를 하시면 정말 앞으로 살아나가시는 데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실 텐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죠? 거기에서 인슐린 분비를 가장 덜 시키고 혈당을 덜 자극하는 게 맞아요, 지방이에요, 지방. 양질의 동물성 지방은 사람 몸에 소금만큼이나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세포막을 만들어내고 세포들과 세포 사이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소금과 마찬가지로 기름류, 지방류들은 몸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배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하신 분이거나 간이 안 좋아서 담즙이 잘 안 나오는 분이거나 하는 분들은 지방을 그렇게 많이 수시로 먹게 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설사가 나온다거나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온다거나, 평소에 저지방 식단을 해오신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권장드리는 거는, 만약에 내가 점심 식사를 12시에 해, 그러면 한 11시 40분 정도에 기버터 한 숟갈, 한 숟갈 너무 많다 싶으면 반 숟갈 정도, 5g 정도예요, 5g. 그 정도를 떠서 소금 탁탁 쳐서 딱 드셔주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이 위장이 자극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식을 섭취할 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코팅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결론적으로 식전에 드셔주시면 가장 좋고, 내가 지방을 잘 소화시키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은 저처럼 수시로 드셔주시면 돼요. 그러면 궁금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 이런 버터류들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성인병이 생기거나 그런다던데 정말 아닌가요? 라는 질문 자주 주시기 때문에 답변 드릴게요. 그러지 않아요.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 사람 몸에 가장 적합하고 흡수하기 쉬운 형태, 그리고 산패되지 않는 형태예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만성피로가 사라지고 체중 감량하시는데 되게 쉬워지는 효과를 누리게 돼요.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또 요리할 때 그러면 버터 많이 넣어서 해도 되나요? 계란 후라이 할 때 식용유 대신에, 콩기름 대신에 버터 해서 해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식물성 기름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산패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안 좋은 기름,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기름이 있지도 않은데 그 공장에서 억지로 고열을 가해서 짜낸 거, 이런 기름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면 산패를 정말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식물성 지방을 쓰는 게 3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포화지방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속이 더부룩하거나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두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마지막 세 번째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유.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식물성 기름을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3가지에서 하나씩 택일 하셔서 골고루 드셔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리를 하실 때 버터류
충분히 하세요. 근데 만약에 뭐 설사가 나오거나 하는 분들은 굳이 그런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다 조율하셔서 드셔야 돼요. 본인 몸 상태 맞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내가 칼로리가 몸에 많이 들어오면 그 칼로리가 쌓여서 잉여 칼로리가 되면 그걸 체지방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 지방을 먹으면 몸에 살이 되고 뭐 몸에 살이 뒤룩뒤룩 찐다 이야기하는 몇몇 소수의 권위자분들, 그리고 잘못된 언론 보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채소보다 고기가 몸에 더 좋은 이유가 뭐예요?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에 염증이 언제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혈당이 올라갈 때죠. 혈당이 언제 올라갈까요? 탄수화물, 당분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소화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다 보면 혈당이 올라가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그때부터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고기는 어때요? 고기.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 왜냐하면 혈관에 낀다. 고지혈증을 유발한다. 많이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건데 고기를 먹을 때 죄책감을 가져야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한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많이 먹었어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을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더 기운이 나고 피로가 없어지고 뭐 여드름이 나던 것도 생채소, 야채 샐러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먹을 때보다 덜 피곤하고 한 것 같은데 왜 고기가 안 좋을까? 그냥 의구심만 품고 살았었는데 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다 돌면서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낸 건 결국 포화지방은 몸에 좋다. 몸에 전혀 뭐 끼거나 혈관에 끼거나 뭐 암을 유발하거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대장암을 유발한다, 붉은 적색유근,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도 오래되고 잘못된 지식이었다. 포화지방이 왜 포화지방이냐면 분자 구조에 빈자리가 없어서 포화지방인 거예요. 그럼 불포화지방은 어때요? 분자 구조에 빈자리가 있어서 불포화지방인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은 저는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안정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혀 산패가 잘 되지 않고 포화지방, 동물성 그 라드 그런 거 있죠? 돼지 기름, 뭐 소기름, 오리기름, 닭기름 그런 것들을 보관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한번 둬보세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잘 상하지 않아요. 근데 식물성 기름, 대표적인 거 있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한 달 더 보세요. 다 썩어 있어요. 다 썩어. 그런 것들 한 번만 알아두시면 요리할 때도 아, 내가 굳이 콩기름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포화지방, 동물성 기름 이런 것들은 뭐 몸에 끼거나 혈관에 끼거나 고지혈증을 유발하거나 전혀 성인병 유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체중 감량하고 근육 만들고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뭐 고기 종류 많잖아요.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장 많이 권장드리는 건 소고기예요. 소고기. 소고기가 우리 사람 몸에 가장 흡수가 잘 되고 소화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덜 유발하는 음식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히스타민이라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내는 물질이 소고기에 가장 적어요. 근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안 맞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돼지고기에 히스타민이 가장 잘 생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나는 평생 소고기만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결국 제가 그리고 제 채널에서 항상 권장드리는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소고기가 좋다고 해서 소고기만 계속 먹어.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될까요? 저는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면은 결국 해산물도 정말 많이 먹게 되실 건데, 그 단백질 함량 높은 거. 그러려면 내가 먹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먹는 재미. 소고기가 몸에 좋기 때문에 얘를 우리 몸에 넣어가지고 에너지 채워 넣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식사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길 때부터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먹으실 줄 알아야 되고, 소고기 먹다가 질려, 그럼 돼지고기 드셔보세요 한번. 근데 먹었는데 속이 불편해? 그럼 닭고기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결국 체중 감량을 하시거나 근육을 만드시거나 하는데 가장 도움이 크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오류 있죠? 닭가슴살 많이 먹으면 그게 근육으로 된다. 고기를 단백질을 채우는 용도로만 쓰시는 것보다는 고기 안에 정말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도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루 챙기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붉은 육류 골고루 드시면 돼요. 골고루.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배 터질 때까지 먹으면 되나요? 이거 그렇게 먹으면 뭐 대장암 생긴다던데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게요. 저는 뭐 몇 그램 먹어라 그런 중량으로 국한하지 않아요. 잘.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먹을 때마다 저울 가지고 앞에 저울 두고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먹는 게 고통스러워. 원래 200g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근데 250g 먹었어. 그럼 죄책감 느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날 배고팠으면 그날 더 먹으면 돼요. 그날 에너지를 많이 썼으면 더 드시면 되고,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내 식욕, 먹었을 때 충분히 배가 부른 것 같아. 뭐 500g 먹었어야 됐는데 오늘 배가 불러서 400g밖에 못 먹었어. 거기서 끝내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거는 체중 감량을 하시거나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보고 싶으시거나 하는 모든 어떤 목적이 있으시던 간에 내 몸에 어떤 감각이 있는지, 먹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 포만감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중량이나 뭐 언제 먹어야 되거나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 저는 배가 고프면 그냥 먹어요. 근데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중 감량하고 근육을 붙이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 것만 살짝 피해 주시면 돼요. 가이드라인 드리면 오후 6시 그 전에 가능하면 드시면 좋고, 퇴근하셔서 뭐 집에 돌아오셨는데 오후 8시야 그러면 그때 가능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주시되 잠자는 시간을 최소 3시간 뒤 11시에서 12시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때까지 내 몸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잠을 잘 잘 수 있도록.